방금 전에 이란을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침략 멈추면 전쟁 끝내겠다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괴멸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린다라고 선언을 남겼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도 나서가지고 향후 몇 날 며칠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코스코 해운의 대형 컨테이너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요. 막혀있던 혈관이 드디어 뚫리기 시작을 한 건데, IMF 산하 포트워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번 주 통항량은 30척에서 39척 수준으로서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으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전쟁 드디어 끝나는구나, 기름값 내려가겠네 하시고 넘깁니다. 석유주가 조정을 받고요, 또 증시가 안정을 찾을 거라는 뻔한 시나리오를 떠올리시겠죠. 근데 이 뻔한 서사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기름이 다시 흐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유가가 안정되면 JP모건이 전망하는 브렌트유 60달러 선이 현실화됩니다. 기름값이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요. 인플레가 꺾이면 현재 3.5에서 3.75% 수준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돈들이 금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 수백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그리고 기관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전쟁이 끝나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서 풀려나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돈이 흘러갈 곳의 배관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께서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 연방통화감독청 OCC의 신규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이 작년 12월 달에 받아냈던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연방은행 인가의 날개가 드디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좁은 범위의 수탁 업무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남의 돈을 맡아서 보관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죠. 근데 오늘부터 발효된 개정 규정은 이 권한을 확실히 넓혀가지고 비수탁형 디지털 자산 보관, 결제 처리랑 예치금 관리까지도 이 전통은행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쉽게 비유드리자면은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리플이 리플 레저 위에서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오늘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한 달만 뒤로 돌려볼까요? 이 3월 2일 리플이 인수한 기관용 브로커리지 리플 프라임이 미국 DTCC,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식과 채권 거래를 최종 처리하는 세계 최대 청산기관 산하의 NSCC의 디렉토리에 공식 등재됐는데요. 이 DTCC가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식 사면요, 그 거래가 실제로 네 돈 내 주식 이러고 최종 교환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DTCC입니다. 매년마다 수경단위, 숫자로 썼을 때 0이 15개 넘게 붙는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요. 월가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플이 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꽂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랑 또 자산운용사들이 장외 거래를 하고 나서 또 그 정산을 기존의 느리고 비싼 시스템 대신에 리플 레저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물리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대중이 석유랑 전쟁 뉴스에 한눈 파는 사이에 전통금융의 결제 배관이 통째로 교체되고 있다는 건데, OCC 규정 발효, 그리고 DTCC 청산망 진입, 그리고 SEC의 상품 분류랑 블랙록의 RLUSD 채택까지도 이 네 가지가 한 달 안에 몰아친 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철저하게 설계된 수순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호재가 쏟아지는 듯 XRP 가격은 2025년 7월 고점 3.65달러에서 60%가 넘게 빠진 1.3달러대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3월 중순 소위 블랙선데이 2라고 불린 대폭락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어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었죠. 무려 33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XRP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3월 18일 250만 달러였고, 22일 245만 달러, 그리고 26일은 215만 달러까지 2주 사이에 3번 정도의 대규모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이 됐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 차트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 1.3달러가 넥라인입니다. 이 개인 트레이더들이 이 넥라인 반등을 노리고 고배율로 롱을 잡게 되면은 세력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찍어 눌러서 강제 청산시킵니다. 미결제 확장을 계속 초기화한다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폭등을 앞두고 시장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들의 레버리지 물량이 전부 증발을 하고 또 현물이 고래 지갑으로 옮겨져 가지고 잠긴다. 그러면 시장에 떠도는 물량 자체가 급감하겠죠. 그 상태에서 호재 하나만 터져주면은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숏스퀴즈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이걸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XRP를 보유한 초대형 고래지갑들, 지난 한 달 동안 6억 개를 매집했고요. 최근 일주일 만에 1억 9천만 개를 추가로 쓸어 담았고요. 3월 말에는 단 1시간 만에 1억 2천만 개, 금액으로 약 2억 600만 달러어치를 한 번에 사들인 지갑이 포착이 됐습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도 올해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서 0.0267로 양수 전환에 성공했고요. 고래 지갑으로 하루 평균 900만 달러가 30일 연속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2025년 여름 XRP가 3.65달러를 찍기 직전에 매집 패턴과도 정확히 똑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XRP ETF에서 230만 달러 규모의 소액 유출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관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겁먹는 분들도 계셨는데, 누적 데이터를 보면은 3월 17일 이 상품 분류 이후에 XRP ETF로 유입된 총 자금은 약 12억에서 14억 달러입니다. 230만 달러 유출을 부풀려가지고 헤드라인에 올렸을 때 무려 14억 달러라는 거대한 기관 자금은 이미 ETF라는 합법적 컨테이너에 안착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뉴스가 보여주는 공포의 서사랑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중이 1.3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겁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이 정보랑 자금력을 가진 세력은 그 물량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의 손바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4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액트,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과 제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이고, 2025년 7월 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같은 세부 쟁점으로서 상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초당적인 타협안이 도출됐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월 말에서 5월 초 통과 확률에 대해서 8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암호화폐 도입을 망설이던 모든 전통은행이랑 금융기관들 족쇄가 풀릴 수밖에 없겠죠. 갈링하우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크립토판 챗 GPT 모멘텀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드려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코인 반등 시나리오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 권력이 주도하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이겠어요. OCC 규정이 오늘 발효가 됐고요. 또 DTCC 파이프라인은 이미 연결됐고요. 또 블랙록은 RLUSD를 정산 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SEC는 XRP를 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달 안에 모두 완성됐다라는 거는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도권이 XRP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금융 배관 공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주간 통항량이 30척 이상을 유지하면서 클래리티 액트 상원 마크업이 4월 중에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러면은 지금의 1.3달러대는 이 구조적인 대전환의 마지막 바닥 구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꺾이면 당연히 방어적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로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현물 매매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한방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사냥터예요. 단기 반등 노리고 고배의 선물을 잡는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금은 고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들이 전쟁 끝났다며 석유주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돈 냄새 맡는 사람들, 제도권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 XRP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세, 공포장, 수백조 원의 글로벌 유동성이 새로 깔린 디지털 결제망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손바뀜을 강요하는 가장 어둡고 또 조용한 새벽과도 같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읽을 줄 알고 또 견딜 줄 아는 사람들만이 다가오게 될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고 또 엄청난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단기 코인을 어려워하시고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가 결국에 상승하고 수익 나와도 욕심 때문에 못 팔았었던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수익은 잘 나오는데 결국에 내가 팔지 못해서 후회를 했었고 그 기억이 반복되다 보니까 알트들 단기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이 비중 조절하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타점에서
그냥 목표가에 대해서 걸어두면 생각보다 편리하게 수익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요. 그리고 목표 타점을 미리 걸어두고 있는 이유, 말 그대로 단기로 진입한 거는 짧고 효율적으로 단기답게 익절하고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로 짧게 보고 매수했는데도 눈치 보기 매매하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매도 못하고 결국에 수익은 나왔었지만 익절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럼 시장은 똑같이 흐르는데 나 스스로가 단기는 위험하다. 시장이 안 좋다. 코인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부정적인 관점이 쌓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응을 통해서 내가 뭘 할까? 새로운 관점들에서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업비트, 빗성, 이 현물 매매로서 안전 접근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